이해란입니다. 아유,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죠. 예, 예, 오늘 저희 추석 때도 웬만하면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정은환 기자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요. 예, 사실은 지난주에 방송한 게 날라갔어요. 그래서 안 됐고요. 예, 어떤 분이 어제 정은환 기자님을 찾으시던데, 예,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47분 들어와 계시는데, 예, 조금 뭐 인사 좀 나누시고, 본격적인 방송은 100분이 채워지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셨습니다. 유영옥님. 이분 정말 열심히 들어오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님. 아코. 예, 이런 인사를 올려주셨네요. 흩어짐님. 반갑습니다. 예. 윤방님. 예. 하이.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뭐 예언 비슷한 방송을 우리 정은환 기자님이 하신 적이 있으신데 이게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맞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서울에 아마도 300mm 비가 내릴 거라는 예측이 맞죠? 그런데 이게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이 돼서 이게 서울과 평양까지 그 지역에 이렇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왜서인지 북부지방보다는 중부지방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태풍 링링 외에도 조국 태풍이라는 아주 엄청난 태풍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국 태풍,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이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북한은 지금 태풍 링링이 어디로 끌고 가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태풍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지금 정말 궁금해지는 때인데요. 어떤 분께서 양학렬님께서 김정은이 물에 수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빨리 김정은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이라야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이 편안해야 대한민국 국민들도 드디어 정말 완전한 평화를 맛볼 수 있을 텐데 문재인이 그동안 떠들었던 평화는 정말 가짜 평화, 완전히 사기 평화였죠. 거기다 뭐 평화 경제까지 떠들면서 지금 더 웃기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92조를 풀어가지고 저소득층들에게 뭘 준다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고 진짜 저소득층이거든요. 물어봤어요. 뭘 받았나 그랬더니 치약 2개, 치약 3개에 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딴 거 왜 받아요? 예? 야, 정말 쓸데기 없는데 덜습니다. 예, 100명이 넘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지난번에 날아간 방송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주시죠. 우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이 핵 장악권, 그러니까 핵 발사단수를 김정은이 가지고 있지만 이 핵을 발사하기까지 체계가 매우 복잡했는데 이렇게 이제 집단 토의를 통해서 집단 운영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핵단추를 완전히 진짜 자기 책상 위에 올려다 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젠 뭐 핵에 대한 북한의 집단 토의 체계죠. 집단적으로 토의해서 핵을 필요할 때 어디에 사용한다 이런 걸 의결하는데 이런 체계를 완전히 마사버리고 김정은 이젠 완전히 단독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아쉽게 날아갔고요.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좀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오셨어요? 네. 사실 뭐 요즘에 아주 일본이 핫한데 아니 무슨 뭐 특별한 뭐 정보 있습니까? 아이고 일본에 이번에 하나다 그거 못 보셨어요? 전 갔다 와서 봤고요. 일본에 갔을 땐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제가 간 게 사실 집사람의 장사 때문에 조금 그런 관계로 일본에 갔다 나니 정치하고는 좀 거의 무관한 행태였다. 예. 그랬어요. 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뭐 한국 언론들의 관광객들, 일본 관광객들 엄청 줄었다. 그리고 뭐 한국인들이 일본을 찾지 않으니까 일본 관광업체가 다 죽은 것처럼 막 그렇게 그렇게 떠들었는데 방송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가서 호텔 두 번씩이나 옮겼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4일 동안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한국 어른 다 가짜라니까. 예. 그 호텔 넣는 것도요, 도쿄 네. 인근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한 30km 나가서 호텔을 겨우 얻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도쿄에 지금 호텔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겼는데. 네. 근데 호텔들 방이 없다고, 야,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럼 여기다 뽕만 쳤네. 여기까지. 예. 근데 물어보니까 사실 이번에 오사카도 좀 들릴까 했는데, 조금 장사 목적이 있어서, 근데 그쪽은 방이 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쪽은 가지 못 말자 가고? 하고 그냥 4일 만에 돌아섰는데 그랬구나. 사실 좀 더 있을까 하다가 태풍이 불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겁나서 급히 돌아선 겁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생각외로 뭐 일본의 관광업이 크게 죽어 있지 않았나 했는데 그런 것도 그런 거 아니고, 아니고. 예, 또 그리고 일본 사람들 뭐 한국인들을 대하는 태도 뭐 별다른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 우리 농락밥상에는 일본인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여승 같은 때 오시면 너무 고맙죠. 네. 아니 저기 이성모님께서 우리 아들 군대 생활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네. 제대했습니다. 네. 8월 30일자로 제대해가지고 복학했어요. 예, 이렇게 문안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우리 유영님께서는 남북한라재단은 탈북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옥인 같은 정치인이 오면 안 됩니다. 이런 글도 올려주시고 속속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모자라가지고 오사카도 못 가고. 네, 그래서 도쿄에서 2번씩이나 호텔을 얻어서 그것도 밤에 뭐 12시 반 그때 겨우 들어갔나? 비싸겠네요. 예, 비싸지는 않았는데 비싸진 않아요. 한 방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자게 되었는데 그냥 두 사람이 들어가 자겠다고 그렇게 해서 겨우 승인을 얻어서 그 둘이 같이 갔어요? 네, 같이 장사를 하는 분하고 같이 갔댔는데 그렇군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일본어도 잘 모르지 이쪽 다른 분이 일본어를 잘 하시는데 그분은 방이 없다고 애초 뭐 도착했을 때부터 이틀밖에 방을 예약을 하지 못했다 했는데 방이 그러면 이틀 지나면 방이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방이 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사카는 뭐 방이 더 없다고 해요. 지금 한창 그래요? 그 동남아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중국하고 대만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쓰러던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게 없고 그리고 참 일본은 이번에 가서 재미있는 게 뭐였냐 하면 터키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터키? 예. 왜요? 터키하고 문화교류가 아주 활발하다고. 예,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터키에서 생산했다고 하는 도자기들 알고 보니까 다 일본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일본에 그래요? 지금 문화교류로 들어와 있는 터키인들이 그 터키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서 판다. 네, 그것도 있고 이 일본이 지금 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 초기에 이 한국인들도 많이 쓰겠다 해서 또 일부 많이 넘어갔죠. 일자리 때문에. 일본은 좀 고급한 일자리다. 그런데 요새는 좀 이 반일 감정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안 가고 또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사들에서 썩 즐기지 않고 그래서 어떠냐 이 한국인들도 안 가고 그러면 이젠
이 외국인 노동자들 너희들 어차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이나 대만 사람들 많이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 자기네는 지금 그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엄청 받아들인대요. 그래, 너무 의외더라고요. 미얀마하고 방글라데시라고 하면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건 동남아에서도 제일 못 사는 국가입니다. 그게 못 사는 게 사람들이 못나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예, 정치가 나빠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저국이 같은 저런 도둑놈 같은 그런 뭐 무슨 범죄 의혹을 네. 엄청 받고 있는 그런 자를 법무장관 앉히면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한심한데. 근데 일본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게 미얀마하고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엄청 받아들이면서 음,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준다. 그렇군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하니까 방글라데시하고 미얀마가 아주 못 사는 나라인데 일본에 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하면 방글라데시하고 미얀마가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일본에 와서 돈을 번 사람들이 후에 부자가 돼서 방글라데시나 미얀마에서 그 주도층이 된다. 큰 기업가들이 되고 예, 사회 지도 세력이 된다. 그래서 먼저 미얀마나 방글라데시에서 와서 이 일본어를 조금씩 아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미얀마나 이런 방글라데시에서 오는 노동력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뭐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 천대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근데 일본은 이걸 아주 철저히 감시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국인 노동자들은 워낙 노동력이 싼 값에 쓰는 게 아닌가 하니까 그런 게 거의 없다고 조금 싸게 주는 건 있는데 절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천시하거나 그러지 못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 방글라데시나 미얀마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고 그 나라의 주도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일본을 보고 외국인들을 지금 초청해서 데려다 노동력을 쓴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참 한국이 예, 씁쓸하더라고요. 한국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 찌질이들 때문에 그러게. 네. 지금 청와대 저 기어들어 있는 저 찌질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무슨 한국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일본 분들 오시면 저희는 정말 친절하게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뭐 돈도 잘 쓰고 좋아요. 네. 근데 뭐 날 먹어도 718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할지 모르겠지만 관계 없어요. 근데 막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 쓰는 것도 단순한 일선을 메꾸자는 게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고서 쓴다. 그렇게 해서 딱 나라를 지정해서 그렇게 끌어들인다. 제일 못 사는 나라들. 그렇군요. 그런 걸 보니까 참 국가 시책이 아주 잘 반영됐고 이거 머리를 쓴다. 미래지향적인데 아주 잘 맞추어졌다. 한국은 그런 게 없다는 데서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저기 태풍 소식 좀 전해 드려야 되는데. 네. 북한 비 많이 왔나요? 예. 이번 태풍에 비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른 태풍이라고 하죠. 비가 안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북한에서는 이번 태풍을 마른 태풍이라고 아니 하는데 근데 엊그저께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들이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 모두 말하는 게 네. 태풍이 무서운 게 아니라 태풍 이후가 무섭다.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북한은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7, 8월이 장마철이라고 했는데 네. 이젠 8, 9월로 장마철이 옮겨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가을철에 비가 자주 내리면 북한은 정말 난감하죠. 우선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탈곡을 제대로 못합니다. 가을철에 비가 많이 오면 곡식이 젖어 있어서 그 베어낸 곡식을 제대로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죠. 이 협동농장마다 탈곡장이라고 있는데 그게 다 야외입니다. 큰 마당을 쓰는데 그 마당에다 곡식들을 이렇게 쌓아 놓는 겁니다. 벼면 벼, 옥수수면 옥수수를 다 걷어들여 이 마당에 다 쌓아 놓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면 그렇게 거두어들인 이 나달이 다 썩는다는 거죠. 또 썩지 않거나 이 콩이나 이런 벼 이런 데선 이 곡식대에 붙은 채로 싹이 나는 겁니다. 그 다 여문 벼니까 곡식이니까 비가 자주 오고 습기가 많으면 싹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농사를 아예 쫄딱 망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요새 지금 태풍이 불기 전엔 그닥 괜찮았는데 태풍이 불고 난 이후로는 지금 자주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뭐 큰 비가 아니어도 지금 뭐 어제는 뭐 한국이 아주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무더기 비가 내렸는데 북한은 그렇게 큰 비가 내리기보다 자주 틈틈이 자주 내린다는 거죠. 비가. 그게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 뭐 기계로 수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TV나 이런 데선 뭐 기계로 수확하는 영상을 많이 내보내지만 실제로 북한은 대부분 이 탈곡을 수확한다고 하면 다 이 농촌동원이라고 학생들로부터 해서 밥술을 뜨는 사람들은 다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낫을 가지고 또는 이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가을을 하거든요. 감자 같은 건 다 이렇게 호미로 파고 그다음에 벼나 강냉이는 낫으로 다 베어내는데 비가 자주 오면 사람들이 가을 거디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이 태풍이 오기 전보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태풍이 지나간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비가 내리면 진짜 농사를 다 망한다는 겁니다. 북한도 올해 이 태풍 소식이 이 13호 태풍 링링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링링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북한 당국이 원학은 9월 10일부터 가을 거디인데 9월 5일에 전격적으로 가을 거디를 발표하고 학생들까지 몽땅 다 협동농장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낮은 지대에 있는 곡식부터 걷어들였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9월 5일부터 가을 거디를 한다는 건 이건 북한의 북부 산간지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북부 산간지대가 아니면 다른 지금 내륙지대 그리고 북한에서는 흔히 앞지대라고 말하는데 바닷가를 낀 지방은 가을 거디가 9월 20일부터입니다. 이게 한국보다 북한은 좀 가을 거디가 더 늦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벼 품종과 관련해서 그런데 벼나 콩 품종이 올종이 있고 늦종이 있습니다. 이 북부 산간지대나 이런 고산지대는 대개 올종을 심지만 이런 이 앞지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닷가를 해안을 낀 지대 그리고 내륙지대라고 하죠. 그 이렇게 날씨가 더운 지방들은 대개 늦종을 심습니다. 이 늦종이 수확이 많거든요. 그래서 늦종자를 심기 때문에 콩이나 옥수수 이거 그리고 그 벼 이거 수확이 양양일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9월 중순부터 이 수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태풍 소식을 듣고 가을 거디를 시작한 건 북부 산간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피해에 의외로 많이 피해를 입은 건 북부 산간지대가 아니라 바닷가를 낀 서해안이라고 합니다. 주로 항해남도 태탕군, 해주시, 그다음에 강령군, 용영군, 장영군, 과일군, 예, 그 운율군, 남포시하고 이 평양시 주변에 이 서해안 쪽이죠. 온천군, 용강군, 증강군 일대 이 지대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태풍이 서해를 향해서 평양 쪽으로 이 들이닥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큰 피해를 본 게 뭔가 하니까 이 북한이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동안 소금값이 아주 뭐 쌌다는 겁니다. 소금 한 킬로에 350원입니다. 북한 돈으로 350원이면 그저 0.32안, 네, 한국 돈으로 뭐 3전 이렇게 이 정도나 될까? 예, 그 정도입니다. 한국 돈으로 뭐 1전 정도가 되겠네요. 1위안도 못 됩니다. 네. 1위안인지 1원인지 제가 좀 당황하네요. 네. 이런 정도도 못 되는데 지금 이번 태풍으로 소금밭들이 모두
망했다는 거죠. 이 태풍이 이 큰 파도를 몰고 와서 이 소금밭들이 다 망했다. 이 북한의 소금밭은 대개 다 서해에 있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소금밭은 다 서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주시부터 이 항해남북도 그리고 평안남도 이 서해안을 태풍이 강하게 기습하면서 이 바닷물이 파도가 아주 높아지면서 바닷물이 소금밭들 다 들이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염전이죠. 그래, 이 염전을 다 들이쳐서 이 소금을 제대로 보관 못했다는 거. 북한은 소금을 잘 보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비가 오면 소금 유실이 매우 심각합니다. 소금 같은 거 그냥 모아둘 이런 창고, 쌓아둘 창고가 없으니까 밖에다 그대로 보관하고 비닐방막이나 이런 걸 쳐놓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선 지금 소금밭에서 걷어내기 직전의 소금도 다 피해를 보았고, 그리고 이미 생산하에 놓아서 미처 수송을 못했던 소금까지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았다. 네. 이렇게 소금밭이 크게 피해를 보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북한의 장마당들에서 소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350원이던 소금이 지금은 북한 돈으로 600원, 네, 600원까지 올랐고, 이게 이제 아마 사람들이 이게 지금 아직은 김장철이 아니니까 북한도 고산지대, 그러니까 북한은 보통 김장철이 10월 중순부터 10월 말일경입니다. 10월 중순부터 10월 말일경인데 이 남한처럼 이렇게 기온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시상철 이 채소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가을철이면 뭐 김치 담그기가 정말 대단하죠. 김치가 1년의 절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김치를 담글 땐 진짜 소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을 김장철에 올해 소금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 않겠는가. 예, 북한 사람들 벌써부터 이 소금 가격 때문에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정부지를 뛰어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뭐 인민군대를 총동원해서 태풍 피해를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라. 뭐 이런 말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 군인들은 뭐 단천발전소, 그다음에 원산 갈마 해양지구, 그리고 양덕지구, 또 그 칠보산지구, 그리고 저 삼지연지구, 예, 이렇게 5개의 큰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이 5개의 큰 대상 건설에 군인들이 거의 다 동원돼서 지금 뭐 태풍 피해를 뭐 복구할 다른 군 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금밭들이 다 파괴된 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지금 뭐 손을 볼 뭐 어떤 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철이니까 참 북한 사람들이 제일 근심을 하는 게, 이제 한 해 아무리 지금까지 농사가 잘 됐다고 해도 북한은 가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이건 뭐 한 해 농사가 다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태풍 이후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사람들은 9월 달에 장마 또는 장마에 거의 비슷하는 이 버금가는 그런 많은 비가 내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장마 때에는 뭐 마른 장마라고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해도 좀 농작물 피해는 적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농작물 피해가 적게 일게 된 게 이게 2016년 9월 달이죠. 2016년 9월 달에 태풍 라이언록으로 해서 이 두만강 연선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숱한 살림집이 다 큰 물에 떠내려가고 대단했죠. 그런데 이때 농작물들이 크게 손실을 보면서 북한 당국이 이 농작물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게 내부에서 많이 제기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지대가 낮은 곳, 이 큰 물에 침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은 이 키가 높은 작물을 심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강냉이를 심어라. 좀 비가 내려서 빨리 침수되는 그런 곳은 강냉이를 많이 심어라. 이런 지시가 내려서 지금은
그 조금이 양강도 해산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산역 그 입구에 가면 그 금산천 그 주변에 그 언덕보다 낮은 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에 콩하고 감자를 심고 그리고 뭐 오이나 배추 이런 걸 많이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6년에 태풍 라이언록이 불면서 두만강 지구를 초토화했을 때 그 키 낮은 작물들이 다 물에 잠겼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16년 그걸 겨운 삼아 2017년부터 지시가 내려온 게 이 낮은 지대에 있는 밭들은 될수록이면 강냉이를 심어라. 강냉이와 같은 키 높은 식물을 심어라. 네. 근데 그리고 강냉이도 네. 이렇게 쓸려 나가면 예. 쓰러지기 때문에 쓰러지면 문제인데 문제죠. 지금 일단 물에 잠긴 건 괜찮다고 합니다. 물에 잠겨서 뿌리가 썩는다고 해도 아직 이 윗부분이 살아 있으면 강냉이 떼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강냉이가 더 익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하도 낮은 지대에 강냉이 밭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경사가 진고 조금 높은 지대에 콩이나 감자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를 적게 봤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북한 주민들의 말로는 이건 아주 잘한 것 같다. 낮은 지대에 이 강냉이를 심고 높은 지대에 감자나 이런 이 콩을 심게 한 건 아주 잘한 정책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13호 태풍 링링이 북한을 급습한다고 할 때 저로서는 상당히 우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북한강 수역에 건설한 이 댐 때문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아예 안변청년발전소라고 있죠. 이 안변청년발전소가 이 서울을 수공작전으로 이 서울을 완전히 물바다로 만든다. 유사시에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발전소가 안변청년발전소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댐을 만든 게 한국에서 평화의 댐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안변청년발전소 위에 북한이 또 댐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안변청년발전소의 수원은 북한강이죠. 근데 이 북한강이 그 강원도 쪽에서 강원도 해안군 위쪽에서 시작되는데 이 강원도 해안군 위쪽과 아래쪽에 비록 크지는 않지만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댐이 지금 사실 붕괴 직전에 있죠. 여기 내가 이 구글 지도를 인쇄해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게 이쪽에 보면 이 구글 지도 여기 이 부분에 요 하얀 거, 이 하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 그리고 이쪽에 요 밑에도 있죠. 여기에 엄청 물이 뿜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압력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건설을 잘못하다가 나니 이 댐으로 물이 아주 이게 뭐 강하게 샌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글 위성으로 다 관찰될 정도면 그 엄청나게 물이 샌다는 이게 거죠. 지금 엄청 새는구만 이게. 네, 이쪽은 그 아래쪽에 있는 댐은 더 심합니다. 이게 그렇구나. 중간에서 이렇게 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태풍이 분다고 하니까 물론 그런 걱정은 없겠지만 혹시 이런 댐들이 붕괴되면 저 안변청년발전소 댐이 붕괴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한국도 물에 잠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평화의 댐을 그 안변청년발전소 댐을 막기 위해서 그 평화의 댐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게 다 붕괴되면 평화의 댐을 물이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한국도 사실 이 평화의 댐을 지금보다 수위를 더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좀 더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 금강산 댐이라고 하죠. 안변청년발전소 댐을 금강산 댐이라고 하는데 이 금강산 댐의 총 이 물 조수 능력이 72억 입방입니다. 이 72억 입방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지금의 평화의 댐으로는 이거 막아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이 금강산 댐이 왜 위험한가 하면 이 금강산 댐은 수문 개방식이 아니라 무너미식입니다. 물이 일정하게 다 차올라서 더 감당을 못할 때 언제를 넘어서 물이 흐르게 된 게 무너미식 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북부철길하고 금강산 댐을 건설할 때 매우 고민한 문제가 그 지역이 땅이 지질이 움직이는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 지금도 이 양강도는 이 해산 만포선 북부철길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이 지금 계속 이 차골들이 붕괴되고 계속 붕괴되는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가 오거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붕괴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조금씩 움직이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차 터널들이 자꾸 붕괴되는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기차가 그걸 보수하는 동안 한 달, 열흘 이렇게 못 뛰는 거죠. 그런데 금강산 댐 역시 땅이 이 지질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다 건설해 놔서 금강산 댐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그 주변 사람들은 금강산 댐이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하고요. 무너지면 한국은 정말 문제가 예, 생겨요. 아주 큰 문제죠. 그런데 이자처럼 여기 구글 지도에 사진을 찍어내온 것처럼 이 그 금강산 댐 위에 있는 댐들이 이렇게 다 부실 공사로 물이 마구 새어 나오니까 이번 태풍 같은 게 하도 이게 마른 태풍이었으니까 그렇지 이게 큰 태풍이고 비를 많이 동반했다면 이런 댐들이 다 붕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들이 한꺼번에 금강산 댐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도 이런 사태를 보면 이 지금 평화의 댐이죠. 이 평화의 댐을 예전에 좀 더 높이 쌓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나는 이런 문제를 지금 활발히 논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문재인은 뭐 완전히 글쎄요. 무슨 뭐 요즘 뭐 꾸온 보리짝이라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말하던데. 네. 예. 네. 예, 또 다른 소식 있으십니까? 아 그리고 좀 뭐 짧은 소식이 있는데 네네. 그냥 예. 아 북한의 올해 삼지연 건설 예. 지난해 11월에 삼지연이라는 건 겨울철에 영하 30도 이상 4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니까 건설이 다 중단됩니다. 네, 예. 그래서 다 작년 11월에 돌격대를 해산하고 올해 3월에 또 다시 돌격대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근데 정말 그 노력을 채우지 못해서 이 삼지연 건설에 한번 나갔던 사람들은 다시 안 나간다고 마구 버티고 마구 도망치고 하면서 정말 그 삼지연 돌격대를 다시 끌어오는데 많은 고생을 했죠. 예, 그래 지금도 노력이 아주 모자라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여맹이 올해 뭐 5월 달에 김정은에게 잘 보이겠다고 제의서를 올렸다는 거죠. 제 여정이가 아니 이 북한 여성동맹 여맹 예, 여성동맹 위원장이 장모든가 그 여성이 김정은에게 제의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이 돌격대를 모아서 이 삼지연군을 지원하겠다. 뭐 삼지연 가서 뭘 하겠냐. 지금 한창 일해야 할 젊은 사람들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또 부식물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다 부식물로 국거리랑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진짜 일할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그런 데 동원되고 또 빨래를 하고 뭐 잠자리를 이렇게 청소를 하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우리 여성동맹이 돌격대를 모아서 그걸 다 해결하겠다. 여성동맹은 다 가정주부잖아. 그래서 가정주부들을 다 뽑아갈 수는 없으니까 50세부터 60세 사이에 아니 할머니 예, 할머니 돌격대죠. 할머니 돌격대를 모았습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 예, 그중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 예,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성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이 힘든 여성들을 뽑아서 돌격대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는 여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구 끌어내서 돌격대에 보냈는데 이 50세, 60세 되는 여성들 자기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이런 여성들은 좀 자기가 떠나가도 그럼 그 집 식구들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은 집안 식구들 통째로 다 동원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들 그냥 통째로 다 돌격대가 된 겁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그런데 돌격대라는 건 철저하게 남자 여자를 다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격대 현장에 가서 뭐 완전히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한다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됐다 합니다. 뭐 너무 그렇게 고생하는 거 옆에서 보기도 힘이 들었는데 돌격대 가서 그래 대충 먹고 목숨이라도 부지하면 좋지 않냐. 네. 이런 말도 나오고
근데 뭐 50세, 60세 여성들은 그래 여름철에 뭘 하냐, 니는 일한 돌격대 가서 뭘 하냐 하니까 주로 빨래를 하고 돌격대원들이 이 옷을 다 빨아주고 그리고 그 돌격대원들이 국거리나 반찬을 할 산나물을 뜯어오고 예, 이 산나물 뜯어오고 그다음에 이 돌격대원들이 장갑이 없습니다. 다 맨손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일부는 재봉기를 집집에서 또 이 여맹원들이 재봉기를 지원하도록 해서 북한에서 재봉기면 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그렇지,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 재봉기를 내라고 해서 재봉기 한 3,000대를 걷어갔다는 거죠. 별걸 예. 다 그러네. 그래서 고지대 같은 것들이 많아. 여맹에서 매일 이젠 또 이 뭐 헌옷을 바치라고 합니다. 헌옷을 뭐 얼마씩 바치라 해서 그 헌옷들을 가지고 가서 이런 여맹 돌격대가 이 재봉기를 계속 그 건설 현장에서 돌린다는 거죠. 그 재봉기를 돌려서 건설자들이 낄 장갑, 예, 이걸 만든다는 겁니다. 예,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네. 정말 웃긴다는 네, 건 말이 아니네요. 뭐 이제 예. 뭐 젊은이도 아니고 늙은이 돌격대를 모았다. 그것도 여러분, 여성 늙은이들 예. 참 예, 씁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국이 사회주의를 하겠다 그랬죠? 자기 사회주의자라고. 조국 법치가 아니라 법무장관이 법무장관과 문재인 예, 한때 공산주의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예, 문재인이 만드는 나라가 예,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빨리 차리고 빨리 달려나가서 조국과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재준 대사님 오셨는데 연석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준 대사님께서 또 이번에